김태현의 게으른 책 읽기, 이번 시간은 리드 시간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참 여러 책들을 소개했죠. 뭐 만화책부터 시작해서 뭐 서핑 책도 있고요. 뭐 하여튼 별의별 책들을 다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정통 문학 서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정도 그런 책들만 읽는 사람이 아니라 정통 문학에도 정통하다, 이런 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한 일종의 이런 게 제가 보기엔 한 4주에 한 번쯤은 있어야 돼요. 그래 이제 진행자의 어떤 내공도 좀 이렇게 의심을 안 하고, 제가 맨날 만화책만 가지고 있는 저 인간은 책 프로하다 그러면서 맨날 만화책만 보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아델베르트 폰샤미소가 쓴 그림자를 판 사나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얇아요. 옛날엔 얇은 책을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 문학적인 성취를 이룬 거예요. 언제부터 책이 이렇게 두꺼워졌어? 지난번에 어떤 책 하나를 보는데 한 400페이지가 넘는데 300페이지 넘어가니까 멀미 나더라고요. 네. 이 그림자를 판 사나이는 연극이라든지 또 작년이었나요? 국내에서 뮤지컬로 만들어져서 또 선을 보이기도 했던 일종의 인간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 원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작가가 이제 아델베르트 폰샤미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책이 시작이 되면 이 등장인물이 직접 누군가에게 이 책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듯한 그런 서문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0% 창작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 이야기가 실제로 존재했던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 작가에게 전해준 듯한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잘것없는 한 남자가 있는데요, 어느 날 우연히 어떤 파티장에서 누군가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돈이 쏟아져 나오는 말하는 자료를 선물하면서, 이 자료를 선물하는 대신 너에게 별로 필요 없는 것 하나를 내게 다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니까 너의 그림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평상시에 다니시면서 자기 그림자 보신 분 계십니까? 네? 그림자라는 건 되게 우연히 이렇게 여행지나 뭐 바닷가 이런 데 갔을 때 이제 사진을 딱 찍으려고 했는데 노 메이크업이라 자기 얼굴을 담기 좀 미안할 때, 이럴 때 이제 발밑으로 길게 떨어져 있는 그림자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탁 찍잖아요. 마치 무슨 어떤 이미지 샷처럼, 작품 사진처럼 탁 이렇게 찍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 이외에 자기 그림자 보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도 지금 조명이 몇 개가 있는데 제 그림자 보입니까?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면 큰일 났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속에서 거의 신경 쓰지 않는 무엇이에요. 그걸 팔라고 하는 거죠. 한 남자가 세상의 모든 재물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나오는 자료를 줄 테니 너의 그림자를 팔아라. 파실 겁니까? 파나요? 안 판다고? 성공했고. 성공했습니다. 저기 안 판다는 분은 성공하신 분이에요. 저는 이 소설 사실 딱 읽었을 때, 야, 나가서 팔까? 근데 팔아치워? 아니 이게 무슨 뭐 파란 쪽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요. 누가 다니면서 이렇게 그림자 볼 일이 없잖아.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주인공은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엄청난 부를 갖게 됩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그때까지는 아무도, 심지어 나 자신조차도 관심이 없던 내 그림자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림자가 없어요? 하고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는 마치 그 악마도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그림자가 없는 사나이니까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섬뜩한 존재로서 느껴지게 되죠.
왜 그 서양의 그 여러 가지 어떤 전설이나 미신들 보면 이 드라큘라가 등장하잖아요. 드라큘라가 거울을 비치면 거울에 안 비춰지고 뭐 그림자가 없나? 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불길한 무엇, 어떤 악마적인 것 이런 거를 이제 서양에서 이야기할 때 그림자가 없는 사람 뭐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자는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로부터도 버림받고 주변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을 사게 되면서 점점 고립돼. 돈은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야. 물론 충실한 종이 등장해서 끊임없이 주인을 보살피고 주인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하는데 오직 그 사람 한 명인 거야. 심지어는 또 다른 종은 그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서는 협박을 통해서 또 다른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기도 합니다. 이런 고전집들은 되게 이제 뒤에 보면요. 작품 해설이라는 게 있어서 이 소설 속에서의 그림자와 그림자의 상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아주 자세한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굳이 그런 해설을 필요로 하지 않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열심히 일해도 갖지 못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돈을 준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해볼까요? 강남 테헤란로에 그래도 한 15층 이상은 나와야 되겠죠. 15층짜리 빌딩을 하나 준다. 지금 시세로 이야기하면 한 몇백억 나온다. 그죠? 뭘 파실 수 있습니까? 어디까지 파실 수 있어요? 어디까지? 예? 옛날 무슨 조선시대 이럴 때는 도박쟁이 아버지들이 그 무슨 자기 아내랑 무슨 딸도 갖다 팔았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들려오던 이런 시대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정도의 부를 준다면 무엇까지 파실 수 있습니까? 한때 왜 설문조사를 했었죠. 젊은이들에게 1억을 준다면 교도소에 1년 동안 갈 수 있겠냐. 기꺼이 가겠다. 뭐 이런 퍼센테이지들이 되게 높았다는 거예요. 과반수 이상이 1억 주면 1년 정도 교도소에 갔다 올 수 있지.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요새 젊은이들 참 문제야. 어떻게 돈과 그 자신의 인생의 1년을 바꾸나? 라고 막 성토하다가 10억이면 너 1년 안 갈래? 10억 좀 가지! 그러고서 금방 바뀌죠. 10억 가지고 어떻게 100억이면? 100억이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는 그 이야기를 바로 그림자에 빗대서 합니다.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을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성공을 위해 팔아치웁니다. 그것은 개인의 양심일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의 의리일 수도 있고 그 시기에 뭔가 해야만 해야 됐던 자신의 의무일 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평생 동안 지키고자 했던 명예일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것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나이는 그토록 원했던 세상의 성공, 돈을 얻게 되지만 그는 점점 고독하게 세상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합니다. 이 작품이 나온 지가 벌써 꽤 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21세기를 20년이나 훌쩍 넘긴 2020년에 와서도 그다지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기꺼이 자신의 그림자를 팝니다. 그것이 평상시엔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 삶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 주변에 그 그림자를 판 사람들을 한 번쯤 쳐다보면 어떤 답이 나오게 될까요? 대재벌가의 총수일 수도 있고요.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번 사람들일 수도 있고 세상에 명예는 다 가진 사람일 수도 있고 남들이 너무너무 부러워하는 사회적 성공을 거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만의 고독감 속에서 어느 날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 우울증을 견디지 못하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찾아다니고
우리는 그토록 바라고 바라는 사회적 성공을 단번에 내팽개친 채 또 다른 일탈을 향해 달리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의 질문은 여전히 유효한 것이겠죠. 여러분이 팔려고 하는 그 그림자는 과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찮고 의미 없는 것일까요? 세상의 모든 돈과 바꾼다 할 때 아무런 꺼리낌 없이 기꺼이 내줄 만한 것일까요? 라는 질문을 130페이지에 관한 소설로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책에 대한 회원 평점은 9.2점입니다. 좋아요. 김영하 작가의 책 여행의 이유에서 이 책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적혀 있어서 나만 모르나 싶어 사서 읽게 된 책. 인어공주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소중한 목소리를 판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걸 자각하게 만들었다. 인간의 욕망은 채워질 줄 모르고 욕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더 많은 걸 잃게 된다는 뻔하지만 당연한 깨달음이 영혼을 남긴다. 별로요. 누구에게나 검은 유혹은 찾아오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대가를 치른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책이다. 하지만 요즘처럼 사는 게 힘들고 누군가의 도움이 간절할 땐 저런 유혹마저도 부러워지는 게 나의 처지이기 때문에 딱히 큰 공감을 느끼지는 못했다. 어쩌면 별로의 의견에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지금 사는 세상이 만만치는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 있어서 초반에 그림자를 판 사나이가 그 뒷부분 거의 대부분의 장을 채우고 있는 것을 그가 얻게 된 그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세상을 즐기는 모습들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다시 찾기 위해서 그림자를 애초에 팔았던 사람을 찾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쯤 읽어보실 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리리드에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림자를 판 사나이 리리드였습니다.